이재명 정부가 추경 예산 편성을 서두르면서 충청북도가 지역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영한 후의 도정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대낮 납치극을 벌인 20대 일당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온라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 범행을 의뢰받았습니다. 제천 엑스포 개막 100일을 앞두고 여러 단체들이 입장권 구매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새 정부가 추경 예산과 국정과제 수립에 빠른 속도를 내면서 충청북도도 분주해졌습니다. 단 몇 주 내 또는 2달 안에 확정될 것들이어서 더욱 그런데요. 충청북도가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벼랑 끝 골목 상권과 경기 침체를 타개하려고 정부가 추경 예산 편성을 서두르면서 충청북도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257억 원 규모 23개 사업들을 추렸는데 당장 며칠 내에 확정될 정부 추경안에 포함시키는 게 급선무입니다. 특히 주력하는 건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그리고 카이스트 오송 첨단재생의공학관, 반도체 가스 성능안전평가지원센터 등 첨단 전략산업 분야입니다. 이번 정부의 어떤 방향과 맞고 또 현재 또 상황에 맞는 것들을 지금 추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 이번에 추경 문이 열렸을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시급한 과제는 대선 공약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는 것. 충청북도는 대선 전에 125건을 건의했었는데 이 가운데 49건이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공항 민간 활주로, 오송 K바이오스퀘어, 청주교도소 이전, 청주공항 김천철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다 합치면 36조 넘게 들어갈 거대 사업들이지만 관건은 당장 2달 동안 국정기획위원회가 세워나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들어가야 진짜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가 발족이 되면 분과별로 설명을 드리고 지역 국회의원들 통해서도 이번 국정과제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강조했던 전국 5극 메가시티를 충청권이 1순위로 추진하는 데엔 4개 시도 공조가 필수입니다. 중부권, 충남북을 아우르는 새로운 거점 도시, 그러니까 메가시티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역 소멸을 막고 저출산까지 해소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플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곧바로 8월 말까지는 내년도 정부 본 예산안이 편성돼 민선 8기 마지막 1년을 남긴 김영환 호가 새 정부와의 관계 속에 충북의 실리를 확보해낼 수 있을지 도정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 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됐습니다. 국민의힘은 4선 의원으로서 정책위의장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이종배 의원을 특위위원장으로 내정하고 위원회 구성에 들어갔습니다. 인사청문 특위위원은 모두 13명으로 국회 의석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이 맡습니다. 대선 이후 시군 방문을 재개한 김영한 지사가 오늘 진천군을 방문해 철도 건설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동탄에서 진천, 청주공항을 거쳐 김천으로 가는 철도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 완성되면 대한민국의 중심이 중부 내륙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보재 이상설 기념관 공원 조성과 덕산 스포츠타운 조성 지원 등을 건의했습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대낮에 야구 방망이를 든 남성들이 20대를 납치하는 범행이 벌어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용의자를 잡기 위해 조사해보니 온라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 범행을 의뢰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떼인 돈을 받아주겠다고 한 건데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전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 남성 일행이 20대 남성의 어깨에 손을 얹고 어디론가 끌고 갑니다. 남성이 뒷걸음질치며 피하려 하자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릅니다. 잠시 뒤 이 일행은 남성의 상의를 벗긴 채 뒷좌석에 태우는데 도망가지 못하도록 야구 방망이를 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낮 아파트 단지에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남성을 납치해가자 이를 지켜본 주민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성을 차에 태워 도주한 피의자들은 2시간 반 만에 충남 천안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 3명은 모두 20대로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 고액 알바를 구한다는 글을 올리자 누군가 SNS로 떼인 돈을 받아달라고 요청하며 피해자의 자택 주소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대출 사이트에서 불과 수백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돈을 받아내려고 폭행하고 납치까지 한 겁니다. 이 남성은 납치된 이후 차량 안에서도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3명에 대해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범행을 의뢰한 사람이 대부업체 관계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피의자들과 휴대전화가 아닌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아 현재 신원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미국 알래스카 연합훈련에 참가 중인 공군 19 전투비행단 소속 KF-16 전투기 한 대가 한국 시각으로 오늘 오전 9시쯤 이륙 활주 중 파손돼 조종사 2명이 비상 탈출했습니다. 전투기 파손 정도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았고 비상 탈출한 조종사 2명은 가벼운 화상과 열상을 입어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군은 사고 조사팀과 긴급 정비팀을 미군 기지로 보내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충주 주덕읍과 신리면, 용산동과 제천 송악면 등 농장 5곳에서 어제 과수화상병 감염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12일 첫 발생 이후 누적 피해는 8개 시군 49개 농장 15.8헥타르로 늘었습니다. 충주 지역이 30곳 11.5헥타르로 도내 발생 면적의 72%를 차지했고 제천이 6곳 2.32헥타르로 뒤를 이었습니다. 제천 국제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가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엑스포는 많은 관람객을 방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일 텐데요. 여러 단체들이 입장권 구매를 약속하며 엑스포 성공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엑스포. 대학과 금융기관은 물론 종교단체와 직능단체 등 15개 단체가 엑스포 입장권 2만 3천 장을 구매했습니다. 조직위가 목표한 입장권 판매는 55만 장. 이 가운데 80% 정도를 사전 판매해 엑스포 흥행을 돕고 구매자들을 민간 홍보 대사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엑스포 성패를 가늠할 기업 유치도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목표했던 250개사 유치에는 아직 모자라지만 현재 건강기능업체 48곳과 화장품 기업 10곳, 의약품 4곳 등 105개사가 참여를 확정했습니다. 좋은 기업, 그것도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참석을 해야 또 화제거리도 생기고 또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기업들 유치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또 천연물을 학술적, 산업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각종 세미나는 목표했던 10건을 넘어 이미 12차례 개최가 확정됐습니다. 조직위원회는 관람객들이 천연물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전시관 연출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천연물을 사용하고 활용을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천연물에 대해서 기본 지식을 갖추시고
한방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과 환경을 책임질 천연물.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도 자리할 천연물 산업 엑스포는 오는 9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 열립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오늘 오후 5시 20분쯤 청주시 분평동의 한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했지만 20여 분 만에 진화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하 2층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기차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후년 충북 도민체육대회 개최지로 보은군이 선정됐습니다. 충청북도 체육회는 이사회를 열고 단독 신청한 보은군을 2027년 충북 도민체육대회 개최지로 의결했습니다. 또 아시안게임 종목인 브릿지를 인정단체로 가입 의결했고 충북 크라시 연맹은 단체 운영 미흡과 쉬군 종목단체 수 부족을 이유로 준회원 단체에서 인정단체로 강등 의결했습니다. 제천 시립미술관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제천시는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오는 2029년까지 300억 원을 들여 의림집들 자연치유특구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 시립미술관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시립미술관에는 전시실과 수장고, 교육실과 아트숍 등이 들어서며 자연과 예술의 공간, 치유와 회복의 미술관을 정체성으로 설정했습니다. 시립미술관 운영에는 연간 13억여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되며 사업비 가운데 70%는 국도비를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건축물 미술작품 의무 설치 비율을 건축비 기준 0.2%에서 절반인 0.1%로 축소하는 조례 개정안이 마련돼 미술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충북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가 0.1% 비율로 조정하고 있고 분양가 상승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정례회에 조례 개정안을 심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충북미술협회를 비롯한 6개 미술단체는 공공미술은 예산 이상의 문화적 파급력을 갖는 사회적 투자로 이를 축소하면 문화 공공성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례 개정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주 육거리 시장에서 주말 야시장을 운영합니다. 청주시는 오는 13일부터 28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육거리 시장 일원에서 만원으로 다양한 먹거리와 공예품을 살 수 있는 야시장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푸드트럭과 프리마켓 40개 팀이 참여해 진행되는 이번 야시장에는 거리 공연과 게임,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도 마련됩니다. 재학생 50명 미만인 단양 지역 소규모 초등학교 7곳이 작은 학교들의 큰 운동회를 개최했습니다. 단양의 품에서 자라는 아이들 함께 달리는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7개 초등학교 196명이 참가해 큰 공 나르기와 파도 타기 등 팀별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